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결혼한 지 거의 20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결혼하고 몇 년간은 정말 이 남자와 계속 살아야 하나 엄청 고민도 많이 했고 한때 정말 이혼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저는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다가 전부터 외국어 학원에서 영어 강사를 하는 게 꿈이었어서 결국에는 돈을 모아 2년간 캐나다에 가서 영어 교사를 할 수 있는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얼마 되지 않아 원하는 학원에 영어 강사로 취직하게 되었죠. 거기서 저보다 5살 많은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은 저보다 2년 먼저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었고 대학에도 시간 강사로 나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처음 학원에 왔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러고 보면 남편이 저한테 적극적으로 학원에 대해 여러 가지 알려주기도 했고 뭐든 자기한테 물어보라며 사적인 연락도 먼저 알려줬네요. 수업이 끝난 후에도 같이 밥 먹는 일이 많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정이 들어 결혼까지 가게 되었어요. 저는 오빠와 부모님이 함께 살았었는데 제가 캐나다에 가 있는 동안 부모님이 서울 생활을 접고 지방에 내려가셔서 허브와 꽃 농장을 시작하셨어요. 남편은 아버지가 대학 때 돌아가셔서 시어머니와 누나가 있었고 시어머니는 동네 상가에서 식당을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표전 한식 식당을 했는데 나름 운영을 잘 하셔서 단골도 많았고 이미지가 좋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때 시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한다면서 전세 얻을 때에도 꽤 많이 보태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해 병충해 때문에 꽃이 잘 피지 못해서 꽤 많이 손해를 보셨어요. 당시에는 허브도 지금처럼 많이들 찾지 않아서 판로가 넓지는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제가 번 돈으로 모든 혼수를 다 준비했어요. 정연아, 우리 딸 결혼하는데 혼수도 제대로 못 해주고 부모가 돼서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다. 그런 말 마, 엄마. 결혼할 나이면 어른인데 그 정도는 스스로 해야지. 걱정 마. 나 그동안 적금도 많이 들고 모아둔 것도 많아. 엄마도 알잖아. 뭐 살다가 여차하면 보험 깨도 되고. 에휴, 그러지 마. 뭐든 더 모으며 살아야지. 그렇게 쉽게 모아놓은 돈 없애는 거 아니야. 지금은 그냥 보내지만 엄마 아빠 농장 사정 좀 나아지면 비상금이라도 꼭 보낼게. 저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엄마한테 몇 번이고 말했어요. 제가 대학 때부터 차곡차곡 모은 돈이 꽤 있었던 건 사실이었고요. 이상하게 저는 비싼 가방이니 구두니 그런 거 사는 것보다 돈을 모으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양쪽 집안에서 결혼 때 얼마를 보탰느냐를 가지고 은근히 신경전이 오가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생각 못했는데 친정 부모님들은 제가 결혼할 때 보탠 게 없다고 사돈만 만나면 자꾸 마음 한쪽이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 시어머니는 늘 좀 당당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식이 없거나 성격이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식당 운영도 잘하고 사교성이 있는데도 그런 걸 보면 결혼 예단이니 이런 게 살면서 여러 가지로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남편이었어요. 남편도 저처럼 돈을 모으기 좋아했지 외식이나 사치품에 펑펑 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시어머니랑 누나한테는 돈을 물쓰듯 쓰는데 저는 처음에 좀 놀랐어요. 선뜻 사기 힘든 명품 선물도 턱턱 사서 보냈거든요. 그것만이 아니라 매달 시어머니한테 용돈도 꽤나 많은 돈을 보내더라고요. 당신 어머니한테 이렇게 보내도 괜찮아? 돈 안 모자라? 안 모자라니까 보내지. 왜? 문제 있어? 아니, 그건 아닌데 당신 원래 돈 잘 안 쓰니까 물어봤지. 우리 엄마 지금 식당 하시기까지 고생 많이 하셨거든. 뭐 아빠가 나 대학생 때 돌아가셔서 나도 누나도 다 컸어도 아무래도 집안 생활을 어떻게든 꾸려가야 했으니까. 다행히 아빠가 남겨주신 게 있어서 그걸로 식당 차리셨는데 생전 바깥일 안 해보신 분이 하려니 좀 힘들었겠어. 그런 걸 생각하면 내가 덜 써도 더 챙겨드리고 싶어. 저는 그런 남편을 정말 좋게 생각했어요. 저 역시 친정 부모님하고 오빠한테 잘하고 싶었고 또 서로 잘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결혼 후에 제가 학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긴 했지만 그래도 그 바닥이 그 바닥이라고 남편이랑 저랑 같이 잘 아는 사람들이 꽤 많았죠.
그래서 사실 집들이 할 때 편하기도 했어요. 한 번씩 나눠서 할 걸 한 번에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제 동창들, 남편 동창들, 또 다른 모임 친구들에서 집들이를 5번 정도 했던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각자 사온 선물이 겹치는 것도 있었고 이미 저희가 사서 쓰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중 꽤 좋은 전자레인지가 있었어요. 저희가 산 거랑 모델하고 성능까지 똑같은 거였죠. 그걸 보자마자 엄마부터 생각나더라고요. 전에 친정에 갔을 때 벌써 산지 10년도 넘은 전자레인지를 쓰고 계셨던 게 괜히 마음 짠했거든요. 결혼하고 나니까 친정 엄마에 대한 마음이 더 애틋해지더라고요. 엄마 얼굴만 떠올려도 눈물이 핑 돌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전자레인지를 엄마한테 보내드리려고 한쪽에 잘 치워뒀어요. 다음날 우체국에 가서 택배로 보내려고 했죠.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전자레인지가 없더라고요. 혹시 남편이 치웠나 해서 제 강의 시간에 맞춰 학원에 갔을 때 남편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저번에 집들이 때 들어온 전자레인지 못 봤어? 그거 친정에 보내려고 내가 따로 뒀는데. 내가 그거 우리 엄마 보내드렸는데 어차피 우리는 그거랑 똑같은 거 있으니까 엄마 쓰시라고. 남편도 똑같은 마음이었구나 하고 저는 잘했다며 알겠다고 했어요. 밤에 집에 돌아온 후 남편과 늦은 저녁을 먹으며 남편한테 말했어요. 저 진공청소기도 우리 청소기 좋은 거 있어서 잘 안 쓸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엄마 보내드릴게. 그러자 갑자기 남편이 흥분해서 젓가락을 자리에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걸 왜? 아니 왜 자꾸 뭘 보내려고 그래? 그냥 둬. 내가 알아서 할 때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다고 조용히 말하면 되지. 왜 갑자기 화를 내고 그래? 아니 무조건 뭘 친정에 보내겠다고 하니까 그렇지. 당신도 나한테 말없이 전자레인지 시댁에 보냈잖아. 왜 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나야 고생한 우리 엄마 불쌍하니까 그런 거고 당신의 부모님은 솔직히 전에는 고생 없이 사셨을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머니 혼자 되셔서 힘드셨을 거 나도 아는데 그래도 우리 부모님도 나랑 오빠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 그리고 우리 둘이 같이 받은 건데 꼭 당신한테만 들어온 것처럼 그러네? 솔직히 말해서 당신 친정이 우리 결혼할 때 크게 보탬이 된 게 없잖아. 그리고 진공청소기는 내가 다 따로 생각해 둔 게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만 좀 따져.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저런 식으로 결혼 때 돈을 얼마나 줬는지 다 속으로 세고 있을 줄 몰랐거든요. 좀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청소기로 뭘 하려고 하는지 몰랐으니 두고 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가 안 쓸 물건들을 죄다 팔더라고요. 그래놓고 그 돈을 또 다 자기 통장에 넣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공동으로 쓸 생활비 통장과 적금 통장, 보험은 반씩 돈을 넣고 그 외에는 각자 자기가 번 걸 관리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안 쓰는 걸 다 팔아서 전부 자기 통장에 넣으니 결혼 초장부터 솔직히 감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고는 그 돈의 반을 또 뚝 떼어서 시어머니한테 보냈어요. 아니, 같이 받은 걸 자기 혼자 받은 것 마냥 다 팔아서 자기 통장에 넣더니 이제 그 반은 어머님한테만 보내? 우리 친정 부모님은 부모님도 아니야? 장인 장모한테는 나중에 할게. 아, 일일이 따지지 좀 마.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하는 거야. 저는 대체 그 생각이 뭔지 그때는 몰랐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나 보자 싶었어요. 남편은 그 뒤로 딱히 물건이든 뭐든 자기 거다 싶은 게 아닌 이상은 그렇게 집착하지도 않고 크게 따지거나 걸고 넘어지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시어머니나 자기 누나한테는 잘 퍼주더라고요. 제가 친정에 뭐 좀 한다고 하면 결혼할 때 많이 보태주지 않았다며 은근 눈치를 주고 혼자 불평을 하긴 했지만 자기 돈이나 자기 물건을 쓰지 않는 이상 그 정도로 끝났어요. 하지만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그리고 어버이날에도 남편은 자기네 피부치만 챙겨러 드는 게 너무 얄밉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시어머니나 시누이한테 크게 티내지 않고 제 할도리를 꿋꿋하게 했어요. 남편이 친정한테 소홀하게 한다고 저까지 시댁한테 그러면 그것도 또 우습고 유치한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결혼 전 생각했던 것보다 다정다감하지도 않고 어떨 때는 남보다도 계산적이고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이혼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냥 저냥 살다 보니 이혼하고 2년이 지나 아이를 낳게 됐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 남편이 멀게만 느껴졌던 것도 좀 사라지기도 했고 한 가족이라는 마음이 확실히 생기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지지고 볶고하면서 사는 게 결혼인가 보다 하며 전보다는 조금 유해지고 지나치게 자기 걸 챙기는 것도 없어진 남편을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며 지냈어요. 하지만 남편이 시댁에 하는 것만 보면 그런 생각도 싹 사라지고 기분 잡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아이가 100일이 좀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여전히 서툰 육아에 학원 강의까지 하느라 늘 힘들고 바빠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식당에서 곰탕을 잔뜩 끓인 솥을 옮기다가 오른쪽 팔에 화상을 입는 일이 생겼어요. 같이 들고 옮기던 직원 실수로 국을 쏟았는데 시어머니가 얼른 피해서 그나마 팔에만 화상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이는 당시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어학연수를 가서 시어머니를 보러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라고 매일 시어머니 옆에 붙어있을 형편이 아니었죠. 그런데 남편이 저보고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를 전적으로 간호하라는 거였어요. 우리 수아는 걔 아직도 내가 끼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학원 강의 가야 되고 집안일까지 해야 되잖아. 다 그러고 사는 건데 뭘 그래. 수아는 데리고 가면 되지. 그럼 엄마도 좋아하실 테고. 강이야, 맨날 하던 대로 하면 되잖아.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아픈데 그냥 손 놓고 있을 거야. 그럼 당신은 그렇게 애틋하면 당신이 더 많이 해. 솔직히 어머니 큰 병 걸리신 것도 아니잖아. 정말 위중한 병이면 나도 그냥 이러고 못 있지. 아니, 당신이 우리 집 와서 뭘 그렇게 했다고 엄마 아프실 때 좀 가 있으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말해. 내가 안 한 건 뭔데? 당신은 우리 집에 안 하는 용돈도 드리고 제사 다 준비하고 그 돈도 다 드리고, 게다가 손녀 좋다고 하셨는데 내가 손녀도 낳았어. 뭘 더 해? 당신네 친정 힘들다고 혼수 하나 안 보탤 때 우리 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가간다고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데. 아니, 이런 일에도 우리 집이 결혼할 때 안 보탰단 말을 해? 우리 집도 그때 힘들지만 않았으면 어머님 몹지 않게 했어.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우리 집이 결혼할 때 돈 안 보탰으니까 그 몫을 하라는 뜻이야? 내가 꼭 집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아무튼 당신도 이 집에 같이 사니까 엄마 덕 보는 건데 그 정도는 당연하지. 저는 남편의 계산적인 태도에 정말 질려버렸어요. 그동안 살면서 남편은 친정 농장에도 잘 안 가려고 했고, 친정 부모님 생신 챙기는 것도 전부 저한테 맡기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명절 때에도 어떻게든 친정에 안 가려고만 하고 친정 엄마 아빠 전화도 잘 받지 않았거든요. 그게 전부 결혼 때 보태주지 않아서라는 걸 이 기회에 너무 확실히 알게 됐죠. 그런 남편이 속보여서 얄밉고 기가 차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 생각 안 하고 시어머니만 보면 그래도 저한테 신경 써주려고 애쓰셨고, 손녀 봤다고 너무 좋아하시고 아이도 예뻐해 주시는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상관없이 시간 나는 대로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를 보살펴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다 놓아드렸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나 됐을까요? 이번에는 친정엄마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무릎이 계속 안 좋으셨는데 물이 찬 걸 찜질만 하며 참다가 결국 수술을 받게 되셨다는 거였어요. 저는 아이를 데리고 얼른 엄마가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엄마는 수술 때문에 서울에 있는 병원에 오셨는데 아빠와 새언니가 옆에 같이 있더라고요. 아빠와 엄마는 저한테 괜찮다며 웃으며 말씀하시는데 새언니 말을 들어보니 엄마가 수술 안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왔고 남편은 엄마한테 괜찮으시냐고 인사를 하는데 정말 병실에 얼굴만 들이밀고 있는 게 자기 엄마한테 하는 거랑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열이 받았어요. 게다가 정말 오랜만에 장인 장모를 보러 오는 거고 아프신 분 병문안인데도 아무것도 안 사들고 왔더라고요. 저는 집에 와서 엄마 생각이 자꾸 나기도 하고 남편이 친정 식구들을 홀대하는 것 같아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뭘 그까짓 것 가지고 울어. 장인 장모 두 분 다 정정하시더만. 울 일도 참 많다. 걱정 마. 무릎 수술로 죽는 사람 없어. 설마 하니 돌아가실까 봐 울겠어? 두 분 다 나이 드셔서 점점 기운 빠지시는 게 보이는데 하나밖에 없는 사위는 인사만 하고 싹 돌아와 버리고 딸이라고 있는 게 하루 종일 엄마한테 붙어있지도 못하고. 그래도 두 분이 같이 계시잖아. 우리 엄마처럼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뭘 그래. 그리고 난 일이 많으니까 그렇지. 언제까지 학원 강의해야겠어? 학교 쪽 강의 잘해서 일자리 알아봐야지. 정말 너무 얄밉게 자기 좋을 대로 말하는 남편이 꼴보기 싫어서 저는 다음날 강의를 모두 휴강하고 하루 종일 엄마 옆에 있었어요. 자기 엄마 아플 때는 아예 시댁에 가서 있으라더니 우리 엄마는 입원까지 했는데도 저런 식으로 무관심하게 나오니 저라고 어디 기분이 좋겠어요. 결혼할 때 돈 안 보태줬다는 걸 갖고 언제까지 저럴 건지 정말 한심하기도 해서
똑같은 사람 안 되려고 노력했지만 가만히 있자니 저도 너무 속이 터져서 병이 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엄마 병실에 하루 종일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남편한테는 문자로 밥은 알아서 챙겨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자기 밥 안 챙겨주는 것만 불평하고 장모님 좀 괜찮냐는 말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엄마가 태어날 때도 남편은 학교에 가봐야 한다며 오지 않았어요. 저하고 오빠 새언니 그리고 조카까지 다 와 있는 자리였는데도요. 사실 새언니는 대기업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어서 굉장히 바쁜데도 자주 엄마를 찾아와서 보살펴줬고 병원비도 많이 보태줬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도 남편한테 은근히 섭섭해하는 게 보였어요. 저는 집에 와서 남편한테 한 소리 했어요. 당신의 엄마 팔 되었을 때는 결혼식 할 때 돈 많이 보태줬다고 나한테 시댁 가서 있으라고 했잖아. 우리 부모님은 결혼 때 아무것도 못 해주셨다고 당신 계산적으로 나오는 거 다 알아. 나 이번에 인센티브 받는 거 그건 내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거랑 보험 하나 해약해서 어머니가 주신 돈 드릴 테니까 다시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건 뭐 당신이 알아서 하고 내가 언제 돈 돌려달랬나? 자꾸 결혼할 때 돈 안 해줬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몇 년째야. 제가 소리를 꽥 지르자 남편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인센티브와 보험을 해약해서 시어머니 통장에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야, 이게 무슨 돈이니? 갑자기 웬 이런 큰 돈을 보냈어? 어머니, 그 돈 저희 결혼할 때 보태주신 돈이잖아요. 이제 저희가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 사람하고 얘기 다 하고 보내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씀 안 하시더니 이윽고 현우한테 섭섭할 때도 있고 결혼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 때도 있을 거다. 근데 사는 게 다 그래. 현우가 좀 부족한 데가 있겠지만 네가 성품이 좋으니 너한테 부탁을 하고 싶구나.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시어머니가 뭔가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대고 남편이 양쪽 집을 차별한다는 말은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늘 시댁에는 온갖 것을 다 해주고 제가 친정에 신경이라도 쓰려고 하면 너도 결혼했으니 이제 이 집 사람이라며 친정 신경 좀 끄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60년대도 아니고 어이없을 때도 많았어요. 저는 친정이 시댁보다 잘 살면 남편이 저럴까 싶어서 속상하고 화가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한테 남편 잘 부탁한다는 시어머니가 떠올랐고 이혼을 생각할 때에는 아이가 걸려서 참게 됐어요. 남편이 아이한테는 잘했고 이혼이 당사자들 뿐 아니라 자식들한테도 상처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화도 냈다가 속상해하기도 하며 아이가 5살이 됐고 그 애의 남편이 정말 사람 뒤집는 일을 벌이고 말았어요. 시어머니와 친정아빠 생신이 하루 차이였기 때문에 그 즈음에는 늘 부모님 선물이 신경 쓰였어요. 남편이 그 해에 학교에 정식으로 임용이 돼서 전보다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죠. 남편은 기분이 좋았는지 시어머니 생신날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명품 옷까지 사드리더라고요. 원래 자기 집 식구들한테는 끔찍한 사람인데 전임 강사까지 됐으니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싶어서 내버려 뒀어요. 다음날 친정아빠 생신은 새언니가 부모님 여행 보내드린다고 티켓하고 호텔까지 전부 예약해서 밥은 저희가 사기로 했거든요. 저는 남편이 여기는 아니어도 좀 신경 썼으려니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생신날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은 후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시어머니가 이러는 거였어요. 이렇게 신경 많이 써줘서 고맙다. 현우가 저렇게 전임으로 학교 간 거 다 네가 내줘 잘한 거야. 근데 선물도 넘치게 받고 밥도 좋은 데에서 먹었는데 뭔 돈까지 그렇게 보냈어. 500만 원씩. 그럴 여유가 있었어? 저는 금시초문이지만 그냥 태어난 척하며 말했어요. 아, 그랬군요. 어머니, 저희 아직도 공동생활비 빼고 각자 버는 건 각자 쓰니까요. 어머니 드릴만 하니까 드렸겠죠. 저는 그렇게 그 자리를 마무리했고 남편이 친정아빠한테도 이번에는 어느 정도 해드릴 거라는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남편이 예약했다는 식당을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동네에 좀 큰 고깃집이었던 거예요. 고깃집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자기 엄마하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시어머니 생신 파티한 레스토랑도 반반씩 냈고 친정아빠 생신 식사도 그러기로 했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소문을 해서 경기도에 있는 유명한 장어구이집을 예약했고 친정 부모님한테도
집에서 거기로 곧장 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친정가족과 함께 밥을 먹게 됐을 때에도 남편은 선물 하나 사오지 않고 입으로만 생신 축하드린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 옷 사주는데 제가 보탠 건 없으니 친정아빠 선물은 제 돈으로만 해도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빠한테는 용돈 하나도 안 보냈다는 게 그렇게 섭섭할 수 없더라고요. 네, 그것도 지 돈으로 한 거니 저도 제 돈으로 용돈 드리면 되죠. 하지만 음식점은 그러지 말아야 했어요. 저는 집에 와서 남편과 대판 싸움을 벌였어요. 당신 어머니 입은 입이고 우리 부모님은 주둥이야? 똑같은 생신이고 반씩 내는 식사 자리인데 어떻게 그렇게 차별을 해? 아니 보니까 형님네가 알아서 잘 하시더만. 그리고 맨날 시골에서 농사만 하시는데 그런 호텔 안 어울리잖아.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양쪽 집을 차별하며 사니? 아직도 우리 부모님이 결혼 때 아무것도 못 해주신 거 생각하고 있냐? 너 솔직히 말해봐. 그것만도 아니지? 그냥 우리 집이 우스운 거지? 그런 거 아니고 진짜 장인 장모님은 레스토랑 음식 입에 안 맞으실까봐 그랬다니까. 나도 이제 나이 들고 조금 처가의 마음도 열렸어. 진짜라니까. 꼭 돈을 들여야만 좋은 건 아니잖아. 라면서 능구렁이 같이 넘어가는데 갈수록 단수가 높아진다 싶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며 지냈어요. 제가 말도 안 하고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남편도 눈치가 보였는지 저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하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오빠네 식구가 저희랑 식사나 하자며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안 그래도 속상하고 답답했는데 오빠랑 새언니랑 조카들 보면 좀 낫겠다 싶어서 얼른 알겠다고 했어요. 남편도 공짜밥 먹을 수 있다니 좋다며 따라 나섰고요. 오빠는 교회에 경치 좋은 한정식집을 예약했더라고요. 한정식집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니 오빠 식구들도 차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언니가 운전석에서 내리더라고요. 아, 이거 요즘 잘 나가는 외제차네요. 이번에 새로 뽑으셨어요? 라며 차를 좋아하는 남편이 얼른 아는 척을 하자 오빠가 이거 아빠가 선물해 주신 건데 아빠 허브 농장에 카페도 만드셨잖아. 그게 엄청 잘 되고 있어서 주말마다 손님이 미어 터진댄다. 게다가 꽃도 대형 체인 꽃집이랑 계약이 됐대. 너무 잘 됐지? 아, 네. 정말 잘 됐네요. 남편이 오빠 말에 어안이 벙벙해서 대답하자 새언니가 끼어들었어요. 그 이야기도 해야지. 아버님 어머님 갖고 계시던 땅이 재개발되면서 땅값이 완전 치솟았대요. 그래서 엄청 비싼 값에 건설사에서 사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어째 제 눈에 남편 눈이 번쩍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남편은 그날 밥은 먹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혹시 장인어른 당신한테 연락 온 거 없어? 형님네는 차 사주셨다는데 우리는 뭐 없나? 나한테 연락 온 거 없는데? 그러자 오빠가 저희 얘기를 듣다가 끼어들었어요. 아마 곧 연락하실 거야. 우리한테 미리 주는 거라고 땅 파신 거에서 좀 주셨거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고 앞으로 회사 갈 때 어깨 힘주라면서 저 차에다가 옷도 한 벌 명품으로 쫙 해주셨다. 나한테보다 더 잘해. 누가 친자식인지 모르겠다니까. 연신 싱글벙글하며 웃는 오빠를 보며 남편도 어색하게 웃더라고요. 사실 저한테 친정엄마 전화가 오긴 왔었어요. 오빠랑 새언니한테 선물이랑 돈 보내는데 뭐 해주고 싶다며 남편은 뭘 좋아하냐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만 화가 나서 제 속의 말을 그대로 해버렸어요. 절대 해주지 마. 지네 집 식구들밖에 모르고 처가 얘기를 우습게 아는 사위 해주긴 뭘 해줘. 그동안 지가 한 게 있는데 뭘 바라면 웃긴 거지. 그 인간이 엄마 아빠 나 결혼할 때 힘들어서 돈 보태주지 못한 거 아직도 울거먹는다고. 그걸 빌미로 친정에 뭐 하나 하는 것도 얼마나 싫어 눈치 주는데. 절대 해주지 마. 아니 내가 싫어. 나 진짜 이혼하고 싶다고. 제 말을 들은 친정엄마는 잘 알겠다고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친정아빠 이름으로 제 통장에 3천만 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 돈 받는 것도 너무 죄송해서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아빠는 엄마한테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이 통장이 두둑해야 남편 앞에서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라며 받아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괜한 말을 했나 싶었지만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언제 터져도 터질 일이었으니까 말이에요. 남편은 은근히 아빠가 자기한테 뭘 사주실지 기대하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꽤나 실망하더라고요. 아니, 며느리하고 사위하고 차별하시나? 어떻게 나한테는 아무 소식이 없어? 형님네는 돈도 받았다는데 당신은 뭐 받은 거 있어? 나야 받았지. 근데 그게 왜?
아니, 그럼 난 뭐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좀 기다려봐. 오늘 우리 엄마 오신댔어. 그 말에 남편은 놀라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평소에는 저희 엄마가 온데도 꿈쩍도 안 하던 인간이 세수도 다시 하고 면도도 하고 아주 오만 설레발을 다 치더군요. 그리고 엄마가 오자 현관에 나가서 90도로 인사하는데 진짜 언제 저렇게 우리 엄마한테 잘했길래 저러지? 웃음이 절로 났어요. 엄마는 자리에 앉자마자 본론부터 말씀하셨어요. 아니, 우리 며느리 차 사줬다는 말을 들었다길래 자네가 뭘 기대하고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왔어. 그래, 우리 농장도 요즘 아주 잘 되고 땅도 건설사에 아주 좋은 값 받고 팔았네. 자네도 잘 지낸 것 같아 다행이네. 네, 감사합니다 장모님. 그럼 나는 우리 애랑 손녀랑 밖에 나가서 밥 먹을 테니 자네는 집에서 쉬어. 네? 저기 이게 끝인가요? 그럼 뭐 더 할 거 있나? 자네 그동안 우리가 결혼 때 돈 못 보탠 걸로 서운하다고 우리 전화도 잘 안 받았잖아. 저번에 우리 집 양반 생일도 정연이가 돈 다 낸 거라며. 우리가 그때는 정말 어려웠고 조금씩 형편 나아지면서 자네한테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 없네. 생일 때마다 고급 양복 지어줬고 새 구두 사줬고 전임 강사 됐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도 못 차본 시계도 선물했어. 자네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결혼할 때 돈 보탠 얘기만 하는 거 아니겠지? 자네가 자네 어머니랑 누나 챙기는 거 좋아. 그런데 우리 정연이 소외감 들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겠나? 우리한테도 그렇고 말이야. 솔직히 우리한테 하는 거 보면서 정연이한테는 오죽할까 그런 마음도 많이 들었어. 난 그래서 정연이가 자네랑 이혼한다고 해도 말릴 생각 없어. 그 말에 남편은 완전 충격받은 모습이었어요. 엄마는 남편이 그러거나 말거나 저와 딸의 손을 잡고 나가서 저희와 저녁을 같이 하셨어요. 엄마도 속이 다 후련한 표정으로 저녁을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엄마 아빠가 내 딸 내 소녀한테 힘이 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데 정말 엄마 아빠가 내가 어떻게 사는지 다 알고 계셨구나 싶어서 눈물이 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혼해도 뭐라고 하지 않겠다고, 다만 아이도 그렇고 모든 걸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집에 왔는데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먼저 방에 들어가 잠을 청하더라고요. 그렇게 조용하게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남편이 저한테 입을 열었어요. 난 이혼 같은 거 생각해 본 적 없어. 당신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지도 생각해 본 적 없고, 당신이 이제 내가 싫다고 이혼하겠다고 해도 나는 싫다고 할 거야.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더 봐주라. 이제 정말 변해볼게. 내가 너무 눈앞에 보이는 걸로 모든 걸 판단한 것 같아. 남편은 그동안 많은 생각을 한 것 같고 정말 반성도 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알겠다고 이혼 문제는 심각한 거니 나도 신중하게 생각할 거라고 했죠. 아예 그 자리에서 이혼 안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정말 변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남편은 주말 아침에 시어머니한테 전화드릴 때 우리 친정에도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친정엄마 생신 때에도 엄마가 평소 갖고 싶어 하셨던 꽤 비싼 가방을 선물했고요. 저는 그러고도 1년 넘게 남편이 하는 걸 보며 이 사람이 진짜 반성한 건지를 지켜봤어요. 남편은 정말 변하려고 노력했고 시어머니한테 해드린 거 저희 부모님한테도 해드리더라고요. 저희 친정에 돈이 좀 생기니까 변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아이한테는 정말 잘하는 아빠였기 때문에 아이를 생각해서 이혼하지 않기로 한 것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오니 어느새 이 시간이 되었네요. 그 사이 남편은 정말 사람이 많이 누그러져서 네 돈 내 돈 따지지도 않게 됐고, 딸아이 아래로 아들이 더 생기니까 여느 아빠들이나 다름없이 그저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이 됐어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잘하려고 노력했고요. 언젠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사실 나는 이런저런 핑계대고 처가에 잘 가지도 않는데 당신은 그래도 꼬박꼬박 시댁일 다 챙기고 우리 엄마한테도 잘해서 내가 참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당신 같은 여자를 내가 또 어디서 만나랴 싶어. 더 변해야겠다고 노력했지. 그 말을 들으니 예전에 그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지 않은 게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하고 정말 잘했다 싶었어요. 한때는 정말 미웠지만 그래도 반성하고 자기를 고치려고 노력한 남편과는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물론 우리 부모님한테 돈이 안 생겼어도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할 때도 있지만
더는 깊게 생각 안 하려고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었으니 변한 것 같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다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